서기 1433년 지구상 최강의 함대가 스스로 바다를 버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뒤 미국 철강의 심장 US 스틸에 일본의 깃발이 걸렸고 푸마의 최대 주주 자리에 중국의 신발 회사가 앉았으며 미국 해군의 함정을 한국 기업이 손보고 있다. 바다는 다시 양방향이 되었다. 이것은 그 40년의 기록이다. 타이틀: 신대항해 시대. 바다를 건넌 동아시아 자본 70년의 열전. 제1화 정화의 귀환. 1433년의 철수, 1985년의 출항, 그리고 2026년의 세척의 배. 기록하는 이는 사관미삼이다. 하나 바다를 버린 제국. 1433년 명나라의 함대가 마지막 항해에서 돌아왔다. 정화의 보선 선단 28년에 걸쳐 7번 서쪽 바다로 나갔던 함대였다. 동아프리카의 해안까지 닿았고 기린을 싣고 돌아와 황제에게 바쳤다. 함대의 규모를 두고 사서는 큰 배 수십 척에 승조원 2만 7천을 적는다. 배의 크기에 관한 기록은 과장 논란이 있으나 한 가지는 논란이 없다. 당대의 바다에서 이 함대의 견줄 세력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제국은 그 함대를 버렸다. 7번째 항해를 끝으로 원정은 중단되었다. 항해의 기록은 흩어졌고 대양을 건널 배의 건조는 억제되었으며 해금의 그물 바다를 금하는 그물이 해안에 드리워졌다. 초원의 적을 막는 장성에는 돈을 쏟으면서 바다는 비용으로 셈에 지워버린 것이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숫자의 대조는 남는다. 정화의 첫 항해로부터 87년 뒤인 1492년 콜럼버스가 배 3척으로 대서양을 건넜다. 기암 산타마리아호는 보선 함대의 보급선보다 작았다고 전해진다. 1498년 바스쿠다 가마가 배 4척으로 정화가 이미 닿았던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다. 작은 배들이었다. 그러나 그 배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세계를 둘로 나눠 가졌다.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했다. 정화의 함대가 7번 기항했던 바로 그 항구였다. 1545년 안데스의 포토시에서 은광이 터졌고 그 은은 갤리온선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로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었다. 1602년 네덜란드 상인들은 동인도회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국가의 깃발과 상인의 장부와 용병의 총을 한 법인 안에 담은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함대였다. 바다를 버린 제국의 앞바다에서 바다를 차지한 자들이 500년의 질서를 쌓았다. 항로가 거점을 낳고 거점이 회사를 낳고 회사가 제국을 낳았다. 역사는 그것을 대항해 시대라 부른다. 동쪽의 배들이 다시 바다로 나서기까지 500년이 걸렸다. 1985년 9월 22일 두 번째 출항. 두 번째 출항의 날을 사관은 1985년 9월 22일로 적는다. 함대의 출정식은 아니었다. 뉴욕 5번가 플라자 호텔의 회의실, 5나라 재무장관의 서명, 달러를 낮추고 엔을 올리기로 한 문서 한 장이었다. 대포 소리도 백고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 서명이 만든 통화의 경사를 타고 일본의 자본이 바다로 미끄러져 나갔다. 2년 만에 엔의 값이 2배가 되자 세계의 가격표는 반값이 되었고 맨해튼의 마천루와 할리우드의 영화사와 캘리포니아의 골프장이 일본의 장부 위로 올라왔다. 첫 배가 그렇게 떠났다. 위안화의 배가 그 항적을 따랐다. 2001년 세계 무역기구의 문이 열리고 나가서 개척하라는 저우추취의 칙령이 내려지자 이번엔 국가가 직접 배를 띄웠다. 기름을 사러 갔고 광산을 사러 갔고 항구를 사러 갔고 이름을 사러 갔다. 원화의 배가 그 곁을 따랐다. 가장 작은 배였고 실은 가장 먼저 바다에 나가 있던 배였다. 자본이 없어 몸부터 팔러나갔던 나라, 원양어선과 파독광부와 중동건설 노동자의 나라였다. 그 나라가 공장을 싣고 다시 바다로 나섰다. 500년 전의 항해와 이번 항해는 화물이 다르다. 그때의 배는 병사와 선교사와 총을 실었다.
이번 배는 자본과 기술과 계약서를 실었다. 그때 얻으려던 것은 영토와 향신료와 은이었다. 이번에 얻으려는 것은 공장과 광산과 항구와 브랜드다. 그때의 무기는 한포였고 이번의 무기는 환율과 차관과 보조금이다. 그러나 구조는 낯익다. 향신료의 자리에 리튬과 코발트와 반도체가 있다. 동인도회사의 자리에 종합상사와 국유기업과 국부펀드가 있다. 말라카와 고아와 바타비아의 자리에 피레우스와 한반토타와 창카이가 있다. 포토시 은광의 자리에 콩고의 코발트 광산이 있다. 그리고 토르데시아스의 자오선 3개를 둘로 가르던 그 선의 자리에 오늘은 시피우스와 퍼마와 황금주라는 이름의 심사선이 그어져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되 운율을 밟는다고 했던가. 사관이 이 기록을 쓰는 이유는 그 운율을 받아 적기 위해서다. 셋 2026년 세척의 배가 닿은 곳. 출항으로부터 41해가 지난 2026년 세척의 배가 닿은 자리를 보라. 피츠버그. 미국 철강업의 심장이자 성역인 US 스틸 앤드루 카네기가 세우고 JP 모건이 합병해 한 세기 넘게 미국 산업력의 대명사였던 회사의 지붕 아래 2025년 6월부터 신일본제철의 깃발이 걸려 있다. 인수액 약 149억 달러. 다만 계약서에는 전례 없는 조항이 하나 박혔다. 미국 정부가 갖는 황금주 회사의 중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 한 주. 36년 전 이 나라가 록펠러 센터를 샀을 때 미국은 진주만 이후 최대의 침공이라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비명 대신 협상이 있었고 침공 대신 조건부 입성이 있었다. 헤르초게 나우라흐. 독일 바이에른의 소도시 푸마의 본사. 2026년 1월 27일 이 회사 지분 29.06%가 프랑스 피노 가문에서 중국 푸젠성 진장 출신 신발회사 안타로 넘어가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15억 유로 전액 현금. 40년 전 세계의 운동장을 지배하던 브랜드의 최대 주주 자리에 그 브랜드의 하청 공장이 있던 나라의 회사가 앉았다. 서베너와 필라델피아. 조지아의 평원에는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가 돌아가고 델라웨어 강변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한화의 깃발이 걸렸다. 미국이 두 세계대전의 함선을 찍어내던 그 강변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해군의 함정을 손본다. 다만 이 배들의 항해에는 다른 배들에 없는 사정이 하나 있다. 자발적 항해라기보다 관세와 동맹이 등을 떠민 항해라는 것. 세 척의 배는 같은 바다를 건넜으되 미는 바람이 서로 달랐다. 일본은 통화가 등을 떠밀었다. 중국은 국가가 배를 띄웠다. 한국은 좁은 내수와 동맹의 부름이 닻을 올리게 했다. 그리고 새 항해는 각기 다른 심판을 받았다. 일본의 광풍은 시장이 벌했다. 버블 붕괴와 상각과 되팔기의 10년으로. 중국의 광풍은 국가가 벌했다. 구속과 국유화와 해체로. 한국의 원정은 위기가 벌했다. 1997년과 2008년 외부에서 들이닥친 파도로. 같은 바다, 세계의 바람, 세계의 심판. 이것이 이 기록의 뼈대다. 넷 항해도 이 기록을 읽는 법. 기록은 세 부와 두 개의 특별부, 그리고 총결로 짜인다. 제1부 도에는 N의 원정이다. 플라자의 밤에서 US 스틸의 황금주까지 먼저 건넌 자의 항해일지다. 제2부 출에는 위안의 원정이다. 유노칼의 좌절에서 파나마 운하의 대치까지 뒤따라 건넌 자의 항해일지다. 제3부 원양은 원화의 원정이다. 세계 경영의 흥망에서 3,500억 달러의 청구서까지 떠밀려 건너는 자의 항해일지다. 각 부는 6권의 같은 구도로 짠다. 풍 무엇이 등을 떠밀었는가? 공 어디에 공장을 심었는가? 광 땅속에서 무엇을 캤는가? 로 어느 바닷길과 항구를 잡았는가? 매 누구의 이름과 지분을 샀는가? 판 누가 벌했고 무엇이 남았는가? 어느 부를 펼쳐도 같은 6 악장이 반복되니 듣는 이는 새 나라를 저절로 같은 저울에 올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특별부는 무대의 기록이다. 남양 500년 전 향신료의 바다에서
삼국의 자본이 지금 격돌하는 이야기. 동구장벽이 무너진 뒤 열린 신대륙에서 삼국의 명암이 갈린 이야기. 일러둘 것이 있다. 이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나마 운하의 문 앞에서 두 대국이 대치 중이고 인도네시아의 니켈섬에서 삼국의 지분이 얽히는 중이며 다뉴브의 평원에서 배터리 공장들이 마주 서 있는 중이다. 결말이 적히지 않은 장들은 결말이 없다고 적겠다. 사관은 예언하지 않는다. 다만 훗날의 독자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을 때 펼칠 수 있도록 적는다. 사관 미삼은 말한다. 사관 미삼은 말한다. 1433년의 철수를 후대는 오랫동안 조롱해왔다. 바다를 버려 500년을 잃었다고. 사관은 그 조롱에 한 겹을 더한다. 함대를 물림명의 조정에도 계산은 있었다. 원정은 국고를 삼켰고 북방의 적은 실제했으며 바다의 수익은 조정의 장부에 잡히지 않았다. 단기의 계산은 합리적이었다. 잃은 것은 계산 밖에 있던 것 항로와 거점과 무엇보다 바다를 상상하는 능력이었다. 오늘의 새 나라가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막는 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저마다의 단기 계산으로는 합리적이다. 500년 전과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실시간으로 읽는 독자가 있다는 것이다. 소음은 날마다 쏟아지는 인수와 투자와 규제의 뉴스들이고 신호는 이것이다. 자본의 항로는 하루의 뉴스가 아니라 40년의 해류로 읽어야 한다. 이 기록 전체가 그 해류의 지도다. 다음 화. 플라자의 밤. 1985년 9월 5사내가 N의 값을 바꾸다. 첫 번째 함대 N의 원정이 시작된다. 이 항해의 기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기 바란다. 사관 미삼이었다.